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 거실에서 저희 집 분위기와 맞지 않는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서예로 쓰여진 글자들이었는데요. 마음자락에 꽃이 피면 아름답지 않으랴 라는 문구였어요. 저희 집 가훈이에요. 저희 아빠가 책을 읽다가 이 문구가 우리 가족의 가장 가훈으로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친구분께 부탁해서 서예를 써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제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노력으로 가지는 것은 값어치가 있다. 그러니 다 해라. 다 노력해서 다 가져라. 해서 제 이름이 다혜고요. 두 번째 가치는 마음자락에 꽃이 피어야 삶은 아름답다 였어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자랐을 때 가치롭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을 굳건하게 다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감정을 건드려요. 압니다. 늘 건들려지는 순간들이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보고 계신 엄마나 아빠뿐만 아니라 옆집 엄마 아빠도 똑같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건들리는 감정의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서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집은 번번이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느낌이 날까? 일 때는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육아에 대한 가치,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목적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우리 집에서의 가치관을 둔 내 자녀, 그 안에서 비교를 해야지 인스타의 그 아이, 카페의 그 아이, 옆집의 그 친구, 내가 아는 그 친구의 딸, 이런 이야기들로 비교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집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가치관이 내 아이에게 어떠한 깨달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는 거가 중요해요. 자, 어떤 기업이 있다고 볼게요. 한 사람을 퍼스널 브랜딩 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뭘까요? 너는 뭘 잘하니? 너에게는 뭐가 중요하니? 뭘 좋아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것이 이 사람을 퍼스널 브랜딩 하는 가치가 되겠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퍼스널 브랜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낼 때 그때의 건강한 모습으로 자립과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편타당한 가치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퍼스널 브랜딩 된 가치들도 있어야지 내 아이가 튼튼하게 살아가겠죠. 가치와 비전은 이런 거예요. 모든 가정의 비전이 같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타당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려줘야겠지만 이 아이만의 고유성의 가치는 또 우리 가족이 찾아내주고 함께 응원해주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 때는 가훈이 있었고 교훈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로 가치로움을 전달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미래에 성장했을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미래의 재능들만 생각해도 어떤 가치를 주어야 할지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재능들, 그 인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세상 이치를 깨닫는 글자와 숫자, 과학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소양,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기여하는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가치로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가치를 내 아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모방함으로써 성장하고 놀이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치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루하루 어떠한 행동을 보여줄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밥 먹이는 거, 기저귀 떼는 거, 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 등원을 빨리 했니 안 했니, 이러한 삶에서 걸리는 작은 덫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 우리 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했을 때 어떠한 가치로움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게는 다 해보는 것으로 가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준 것처럼요. 내 아이가 잘하는 것도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 사회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 가치로운 것들의 단어를 써보시고요. 저희 아빠가 제게 다 해 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중간중간 이러한 이야기들도 해주셨어요. 네 이름이 다해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오늘 최선을 다했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행동들, 말들을 써보세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을 내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과 지지. 그럼 사랑과 지지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안내드렸던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2분 30초 동안 안아주기, 자기 전에 하루에 대한 감사 서로 나누어 보기, 이렇게 5분을 채우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 그거 두 가지를 두고 나머지는 행동들도 써보시고요. 등원하는 아이에게 한 번 더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해준다. 이런 것도 사랑을 전달하는 행동이겠죠. 그런 구체화된 행동과 말들을 8가지 정도 써보세요. 이렇게 가치로움을 5, 6가지 행동해야 되는 거를 한 단어에 8개 정도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야 내가 오늘 전달하는 것을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내 아이와 하루하루가 뽁짝뽁짝 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해보세요.